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감정지능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동네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콩떡 빙수. Yo. 오빠 빙수 먹으러 갈래? Let's go. 빙수, 떡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빙수, 컵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한 입 딱 떠먹고 텁텁함은 딱 떠먹고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아이아이 콩떡콩떡한 날에 흠뻑 젖은 얼음벌레가 열리는 곳 party 바깥으로 follow me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돌 생크림으로 getting hotter 해지는 여름 싹 다 날려버려 count 머리 싸매고 ready 네 코에 고로 음을 차고 달콤한 파당금 후식으로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은 쫄깃쫄깃 콩떡 달콤한 파당금 후식으로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은 쫄깃쫄깃 콩떡 빙수 떡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빙수 컵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한입 딱 떠먹고 텁텁함은 다 까먹고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콩떡콩떡한 날에 흠뻑 젖은 얼음벌레가 열리는 곳 party 바깥으로 follow me 달콤한 파당금 후식으로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은 쫄깃쫄깃 콩떡 달콤한 파당금 후식으로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은 쫄깃쫄깃 콩떡 빙수 컵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빙수 가락을 채운 빙수 떡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운 빙수 컵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운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감정지능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생소하거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감정지능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를 우선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로는요, 가족 모임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가족 모임인데 이 구성원들이 예기치 않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이제 화를 내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인식을 하고 차분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고 공감하고 또 그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차분하게 대처할 것을 좀 이야기해 볼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또 어떠한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은 같은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이제 예기치 않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화를 내는 상황.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감정이 더 상해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행동은 갈등을 더 야기하고 심화시키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믿음을 잃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예시로는요,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매우 실망하면서 지금 낙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에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이 추측한 것과 같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친구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를 위로하겠죠?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실수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같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그 친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친구가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친구와 좀 더 믿을 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친구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실수를 했어? 왜 그런 실수를 했어? 좀 더 신중하지 그랬니? 라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속상한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를 비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을 하고 특히 낙담하고 있는 친구의 감정을 좀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친구의 자존감을 더 낮추고 낙담한 상태를 좀 더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런 친구 관계에서 신뢰로운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친구는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내가 혼자라는 느낌, 그리고 또 서운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여기에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레인보우가 부릅니다. Tell me, tell me, tell me. 딴 여자들 앞에선 무선 넣고 친한 친구라며 어색해하고 가끔씩 난 너의 just girl 이젠 난 지쳐가 5, 4, 3, 2, 1 살 수도
Anyway, tell me, 어서 말을 해줘. 내가 네 여자라고. Oh honey, you 헷갈리게 하지 정말. I wanna be your love. I wanna be your love. Boy, 마지막 기회인 걸 아니면 in trouble. 사랑한단 말해 아니면 in trouble. 우린 마치 연인처럼 너무 잘 지내왔잖아. Yeah, my love, my boy. My love, my boy. So 오늘은 꼭 듣고 싶어. Yeah, my love, my boy. My love, my boy. My love, my boy. My love, my boy. 날 사랑한다고. Anyway, tell me, 어서 말을 해줘. 내가 네 여자라고. Oh honey, you 헷갈리게 하지 정말. I wanna be your love. I wanna be your love. Be your love.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 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일부 감정지능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 많죠. 예상한 일이라면 뭐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거나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만한 A, B, C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이렇게 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 때문에 팀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예, 이런 상황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팀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감하는 태도와 말로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의 의견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모두가 이것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것을 이 사람은 도울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 팀 자체의 사기를 높이고 특히 이제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팀의 신뢰를 얻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팀원들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좀 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팀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팀원들에게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의 감정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팀원들 간의 갈등을 더 많이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의 신뢰를 잃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좀 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량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반면에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게 둔하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그래서 갈등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면은 팀의 성장이나 성과 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동료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많죠. 그런데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 동료의 긴장과 불안을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의 불안도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좀 더 위로하는 말과 격려의 말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잘 해낼 거야. 네 발표를 들어봤는데 정말 훌륭했어. 오늘도 잘 할 거야. 이러면서 좀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발표 전에 함께 연습할 시간을 제안한다거나 내 앞에서 얘기해보라고 해서 이제 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해서 이 동료가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 동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발표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이 동료가 감정 지능이 높은 그 동료를 좀 더 믿고 따르겠죠? 그리고 팀의 분위기도 좀 더 협력적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추측하신 대로 아마 그럴 거예요. 동료가 긴장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료한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긴장하지 마, 그냥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료한테 이런 말은 그다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것이 구체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동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긴장을 떨어뜨리거나 완화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또는 동료와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또는 이런 태도가 팀의 분위기에 좀 저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정이 부릅니다. 다신. 넌 몰라니 어쨌든 표정으로 말하지 마 속인 나였잖아 어제나 늦은 밤에 전화했지 낯설은 남자가 네 전화를 받고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지 누구야 넌 또 누구야 기가 막혔어 솔직히 말해봐 내게 속은 게 뿐에 하지만 이젠 네 맘도 편하는 나 다신 날 찾지 말고 떠나 I know your mind 다신 널 볼 수 없어 내게서 가버려 다신 거짓된 너의 마음 I wanna know 다신 널 위한 방황 내게는 없을 테니까 왜 가끔 전화해서 귀찮게 네 모습 생각조차 하기 싫어 오해는 미수노에 다 끝났어 내 주름만 돌지마 넌 내가 필요해서 널 만나고 사랑을 게임으로 즐겼으니 버려진 내 모습이 안쓰러워 아직도 게임을 하니 너무 화가 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친구가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슬퍼하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맞아요. 친구의 감정을 인식하고 친구를 위로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나도 마음이 아파. 내가 너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줘.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충분히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과 그런 말을 건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의 기분이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고요. 반대로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원래 직장 생활은 힘든 거야. 뭘 그런 걸 갖고 힘들어하니?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 감정이 이해받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그 슬픔이 또 해소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생각하는 방법과 인식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동이나 표현의 방법들도 상당한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감정 지능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아까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5가지 종류로 중요한 이유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대처 방법, 이로 인한 향상. 그래서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좀 더 피상적이죠. 겉으로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좀 더 깊은 공감을 하거나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능력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두 번째는요, 리더십과 팀워크예요. 감정 지능은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팀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는 팀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더 향상시키면서 증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팀의 성과와 직결되겠죠? 이런 면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이거는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좀 더 보다 나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직업적인 성공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감정 지능이 높은 인재를 선호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협상 능력이라든가 또는 팀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기업의 가치라든가 또는 기업 내적으로 팀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요, 자기인식과 자기관리예요. 감정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기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감정지능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감정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감정일기를 작성하는 거, 자기반성, 공감 연습하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후반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먼데이 키즈가 부릅니다. 발자국. 한 발자국을 못 가멈춘 다시 한 발자국 못 가멈춘 몇 걸음 다시 떼다 멈춘 가슴이 울다 떠나간 네 발자국 따라 몇 번을 다 또다시 멈춘 채로 몇 번을 다 도대체 나는 몇 번이나 울다 눈에는 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서 흐르다가 걸음을 내밀고 두 걸음에도 마지막 발걸음에도
잊어버린 맘을 돌려 너를 보다 또다시 고개를 돌려 너를 보다 이렇게 너를 몇 번이나 보다 끝내도 또 끝내도 내 발이 내 마음이 그댈 찾아 걸음을 내밀고 두 걸음에도 마지막 발걸음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발보다 그대를 못 잊어서 또다시 한마디를 내뱉고 두 마디에 난 그대를 보냈네 새하얗게 너를 오늘 아니라고 잊었다고 아픔을 참고 보내도 그리운 맘의 발길이 돌아서도 못 가고 애타게 그 이름을 불러도 모르잖아 사람은 외로워 두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자고 손가락이 했던 그 약속도 여전히 못 잊어서 또다시 한 글자를 내뱉고 두 글자에 난 사랑을 말하네 너를 두고 내가 간다 걸음을 내밀고 두 걸음에도 마지막 발걸음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발보다 그대를 못 잊어서 또다시 한마디를 내뱉고 두 마디에 난 그대를 보냈네 새하얗게 너를 보내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가치방 일부 나 자신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감정지능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감정지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감정지능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며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곧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 두 가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감정지능이라는 용어는 1964년에 논문에 등재했고 1983년에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했어요. 그 후에 1995년에 다니엘 골먼이 감성지능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 후에 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감정지능은 다양한 여러 가지 모델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골먼이 제시한 모델은 현재 혼합 모델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이 혼합 모델은 나중에 능력 감정지능과 특성 감정지능으로 구분이 되는데 능력 감정지능은 감정 정보를 처리하고 사회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반면에 특성 감정지능은 행동의 성향과 자기 인지 능력을 포함하면서 자기 보고를 통해 측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지능 테스트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테스트 사이트가 있어요. eqtest.kr이라고 여기로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EQ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4분, 5분 내외로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있네요. 테스트 결과가. 네, 이어서 이런 감정지능은 언제 개발이 가능한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감정지능은 모든 연령대에서 개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지능을 기르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감정지능을 배우는 시기는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개인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 개인이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자극에 따라 형성이 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감정 표현과 인식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감정 조절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맺는 이런 부분에서 감정지능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성인들도 감정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봐요. 감정지능은 평생에 걸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희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자아이들이 부릅니다. 퀸카. Hey you 뭘 보니 내가 좀 섹시 반했니 Yeah you 뭐하니 너도 내 kiss 원하니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뭔가 쉬지를 않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부셔 빛이 나네 어쩌기 언니 아들 내 패션을 따라하네 아름다운 여자의 하루는 다 아름답네 이 파티에 준비된 birthday cake 태어나서 감사해 everyday 네 잼그릇 내가 봐도 나 3, 2 Queen car I'm hot My book and boot is off Spotlight 날 봐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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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car I'm top I'm twerking on the runway I am a queen car You wanna be the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Check our photo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Look so cool, look so sexy like Kim Kardashian Look so cute, look so pretty like Ariana I wanna wait you bubble I wanna wait you home 자꾸 예뻐져 거울 속 너 이 파티에 준비된 blur champagne 태어난 걸 축하해 everyday 네 잼그릇 내가 봐도 난 3, 2 Queen car I'm hot 날 boob and booty's hot Spotlight 날 봐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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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car I'm top I'm twerking on the runway I am a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Take a photo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누구나들 친걸 퀸카카카 맛들과 난 살찐 걸 퀸카카카 자신감 넘치는 걸 퀸카카카 I am a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그러면 감정지능과 공감 능력은 또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공감 능력은 언제 형성이 될까? 일반적으로 대략 만 2세에서 3세,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예,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인식을 발달시키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면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공감 능력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발달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더욱 강화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은 만 3세면 언어 폭발 시기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서 만 5, 6, 7세경에 또 인지가 한 단계 더 발달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인지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지가 조금 더 발달했다라는 그 첫 번째 신호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놀래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얘가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 이렇게 놀래는데 그것은 인지가 한 단계 더 발달했다는 신호예요.
거짓말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지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사고력이 발달한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얘가 이제 인지가 한 단계 조금 더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말이 왜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런 걸 이제 아이에게 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따뜻하고 또 지지적이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습득할 수 있어요. 습득하면서 발달시킬 수 있어요.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고 공감해주는 인식과 태도를 보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 양육할 때 이런 부분이 힘들면 부모 정서 양육 코칭이라든가 감정 코칭 5단계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감정지능의 5가지 영역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정지능의 핵심은 자기인지,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 규제 또는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자기 동기와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감정이입, 공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적 기술,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이제 핵심 영역이에요. 자기 인식은요,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이 자신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현실적인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규제, 요거는 이제 자기 조절력이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부정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자기 규제가 잘 되는 사람은 신뢰성과 성실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변화와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동기화, 이건 이제 동기부여죠.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이나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보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동기화가 높은 사람은 성취 요구가 강하고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에 대한 어떤 몰입도가 높아요. 그리고 감정이입, 이거는 이제 공감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감정이입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술은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팀워크나 단체를 형성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또 변화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테오가 부릅니다. 기억 속의 멜로디. 기억 속의 멜로디 나를 깨우고 가 너의 미소도 못 잊을 이름도 너의 그늘을 떠난 후에 너의 의미를 알았지 눈이 슬픈 너를 울리고
네, 이어서 감정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감정 일기를 쓰거나 명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나의 정서 반응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나의 감정을 적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조절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생각,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집이라든가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동기는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 표현의 적절함인데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좀 더 이렇게 나를 주장하시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건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사회적 기술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좀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기르고 특히 갈등 해결 방법을 길러나가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 면에서 나의 감정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에 맞는 동기부여를 조금 더 유지해 나가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자기관리예요.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열 번째는 자기 반성이에요. 나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는 자기 개발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해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감정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절망을 하지 않아야 돼요. 감정지수는 평생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IQ 지능 있죠? 지능지수.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감정지수가 똑같이 높지는 않아요. 감정지능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를 개선하며 또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 정신 건강을 좀 더 개선하는 데 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 성과라든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규석이 부릅니다. 기차와 소나무.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덕을 고인다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은 나무 되어 기적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2부 우리 동네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우리 동네 소식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일정이 9월 3일부터 10월 29일인데요. 화요일과 금요일인데 각 장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따로 신청 접수는 받지 않고 수리를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일자에 운영 장소를 방문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수 물량이 많을 때는 오후 4시 이전에 조기 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비하는 거는 무료고요. 부품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비를 청구한대요. 시중가대로.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 변속 브레이크 세팅만 가능하고 정기적 고장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그래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올해 서대문구 커피박 수거 시범 사업을 하는데 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커피박은 커피 찌꺼기거든요. 이 찌꺼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이에요.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서대문구 관내에 선착순으로 커피 전문점 한 100개소를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요. 8월 22일 목요일부터 8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이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은 9월 중에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박, 이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졌잖아요. 이것을 수거해서 비료라든가 공예품, 재활용 사업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서대문 까치방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저희 마지막 곡으로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노래 들으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만
곁에 있어 달라는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만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픈